그날 오후 시장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시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앞두고 길게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뭐 하나 사려면 겁이 나네요. 그 말은 단지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경제적 부담, 외로움, 그리고 도움받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인복지 상담 현장에서 일해온 윤선영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혜택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예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서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상담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확대된 어르신 복지제도는 무려 9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는 신청만 하면 매달 10만 원씩 받는 제도, 아예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시민보험, 집을 떠나지 않아도 AI 로봇이 안부를 묻는 디지털 복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 10분 중 7분은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보 부족이 아니라 받는 데 대한 낯섦, 신청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제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삶의 변화로 그리고 감정으로 전달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계산군의 정호만 어르신을 만난 건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낡은 경운기를 타고 마을회관 앞에 오신 어르신은 병원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상 같은 거 되는 건가요? 그건 5만 2천 원짜리 단순 외래 진료비 청구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 사고였던 겁니다. 어르신 이미 보험 가입돼 있으세요. 신청만 하시면 전액 보상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놀라워하셨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는데요. 시에서 자동으로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며칠 후 전액 환급받은 어르신은 내가 나라한테 처음 뭘 받아본 것 같네. 라고 웃으셨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시는 90세의 김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배추밭을 돌보십니다. 늙었어도 손자 용돈은 줘야죠. 그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장수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지역은 만 80세 이상이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요. 신청만 하시면 바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거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축하금이에요. 오래 사신 걸 기념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제도예요. 이후 할머니는 매달 용돈처럼 수당을 받으며 이제는 손자 과자 사줄 때 마음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복지는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박동근 어르신은 문턱에서 넘어진 뒤 디지털 돌봄 센서를 설치받으셨습니다. AI 로봇이 매일 아침 인사하고 집안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급 시 119에 자동 연락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밤에 자는데 로봇이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말해요. 그 말 듣고 자는 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은 그 무엇보다 큰 복지입니다. 경기도 파주 이봉자 할머니는 반찬 배달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며 월 9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일이 돈이 되니 기분이 좋아요.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일어날 이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기차를 타고 손주를 보러 자주 내려가시는
72세 박철민 어르신도 계십니다. 예전엔 기차값이 부담돼서 못 갔는데 65세 넘으니 KTX가 평일에 30% 할인되더라고요. 이젠 맘 편히 다녀올 수 있어요. 이처럼 교통복지 역시 어르신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의 강동기 어르신은 자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처럼 받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집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복지,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3년 만에 1,440만 원을 수령하신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 돈으로 손자 대학 등록금 도와줄 수 있었어요. 내 생애 첫 목돈이에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단지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받은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서류가 복잡하지 않나요? 자식이랑 살아서 안 될 줄 알았어요. 라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제도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서류도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되고 전화 한 통만 해도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부디 지금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지라도 단 하나만 제대로 신청하셔도 올해 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돈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건 삶의 여백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기회입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오신 시간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금 움직이신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65세 이상 복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고 자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새 계절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상담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맙긴 한데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괜히 받았다가 나중에 손가락질 당하면 어쩌죠. 이 말씀 안에는 단순한 걱정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디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품위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당신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던 그 삶. 그 세월을 떠올리면 저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그동안 참 많은 걸 견뎌오셨잖아요.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살아오신 세월을 기억하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고 국가가 드리는 작은 인사입니다. 그럴 때면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작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입술이 떨리고 잠시 말씀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늘 느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변하는 것은 돈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만난 71세 송금자 어머님은 아들과 연락이 거의 끊긴 채 몇 해를 지내셨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기라 나한테 전화할 여유가 없나 봐요. 라고 담담히 말씀하시던 어머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고 작은 수당을 받게 되신 뒤 오랜만에 아드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용돈 안 받아도 돼.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아드님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단지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떨어져 있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말없이 참고 계십니다. 내가 좀 아끼면 되지. 자식들한테 폐 끼치긴 싫어요. 다른 사람도 못 받는다는데 나까지 받으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을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다음 세대도 자기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주는 사람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책임이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 옆에 수첩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어르신 복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자녀가 옆에 계시다면 얘야 이거 좀 같이 알아보자 하고 조용히 말 한마디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다면 이달 안에 혹은 다음 달부터는 통장에 수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집에 AI 돌봄 로봇이 찾아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과자 한 봉지를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길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제도가 당신을 비켜갔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자식 키우고 세금 내고 참고 견뎌온 그 모든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에 비하면 지금 이 복지는 너무도 작고 늦은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할 정당하고 따뜻한 보답입니다. 부디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마땅하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단 한 분, 바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 한구석이 망설여지신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복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지금껏 당신이 해오신 모든 것들, 늦은 밤까지 일했던 시간, 아이 셋을 키우며 허리 펼 새 없던 날들, 혼자 밥을 차려 먹던 조용한 오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냥 참고 사는 게 익숙해서 이런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삶은 훌륭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됩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도 바로 오늘 처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복지를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전국적으로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는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늘 도움 주는 사람이었지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도 조금 기대고 싶네요.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어요. 복지는 그 따뜻함을 느껴도 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용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용기는 곧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첫 번째 변화. 작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지금 수첩을 펼치시고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 콜센터 129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한 시간에 그곳으로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복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곧 새로운 계절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바쁜 눈치여서 미안한 마음에 말을 꺼내지 못하셨다면 오늘만큼은 한 번만 부탁해 보세요.
얘야, 이것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그 말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땐 참 잘했어. 늦지 않게 시작해서 다행이야. 이 영상은 그 시작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보지도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말없이 시간을 보내시던 분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망설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쩌면 고맙지만 나는 괜찮아요라는 조용한 거절이기도 했고,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남들보다 낫겠지라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받고 싶지만 받는 법을 몰라서 그런 막막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반응보다 그 조용한 침묵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못한 신청도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르신들은 작게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또박또박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면 그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가벼운 삶은 지금 당신이 전화 한 통을 걸면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소보다 말씀이 없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계신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들께 이 복지 이야기를 전할 때입니다. 엄마, 요즘 이런 제도 있대요. 아빠도 신청할 수 있대요. 같이 해봐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늘 부모님이 자녀를 챙겨왔지만 지금은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이 작은 도움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단지 제도나 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아주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실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웃고 계시기를 바랍니다.